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선 아시죠? 선. 이제 세계적으로는 그 일본 그 발음 젠 이렇게 많이 알려지고 했지만은 쉔이 됐건 선이 됐건 그게 혹시 지금 이거는 제가 얼마 전에 올해는 불교 쪽 한번 이렇게 좀 쭉 해봐야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그 시작은 아니고요. 선이라고 하는 그 한자 그거를 통해서 제가 최근에 기에 대해서 그리고 주역 음양 이런 얘기를 뜬구름 잡지 않고 여기에 발을 디디고 좀 한번 생각해보자 라는 의미에서 몇 가지 이렇게 중요한 지점 몇 개를 좀 얘기를 한 게 있어요. 이를테면은 왜 원소가 아닌 행이냐 행. 그러니까 어떠한 변화하고 있는 국면 자체가 하나의 원소 비슷한 것처럼 우린 그 한자 명권에서 잡았느냐, 이런 시간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또 주객의 분리가 없는 인식론이 가능한가? 인식론에서 주객의 문제 때문에 서양에서 늘 골머리를 앓았거든요. 근대 이후로. 근대의 주체와 개체를 데카르트가 딱 멋지게 나눠줬는데 바로 그냥 그 분열증 때문에 영국에서 난리가 나면서 내가 과연 지금 여기에서 어디까지가 나냐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이게 여러분 그거 아시죠? 손톱 근처에 거스러미라고 하나, 그게 있으면 좀 거기가 붉게 이렇게 부풀어 오르고 아프잖아요 되게. 근데 그게 이제 떨어져 나가죠. 곧 떨어져 나가. 근데 떨어져 나가기 전까지는 나고 떨어져 나간 후에는 내가 아닌가. 그리고 지금 제가 호흡을 계속 하면서 이렇게 할 텐데 지금 들어오고 있는 산소하고 나가고 있는 이산화탄소하고 이거를 나로 볼 수 있는가 없는가, 어디까지가 나인가, 이렇게 봤을 때 그냥 막연하게 이게 나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야, 따져보니까. 게다가 내가 처음 이거 3분 전에 켰을 때 나와 지금의 나도 이게 같다라고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거야. 감각의 다발이 돼버리는 거야.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인식론에서 주객이 과연 어떤 것이냐 이런 건데, 이제 동양에서 사생이 아닌 사의에서는 거기에 물론 시간 개념도 겹쳐서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자신이 느꼈던 어떤 산수를 그린다라고 하면은, 게다가 이미 나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존재야. 근데 이제 우리 한자 이런 명권에서 유일하게 빠미르구원 너머의 세상의 것은 한자 명권에 발을 붙인 게 거의 없습니다. 제대로 발을 붙인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는 한자 문명권에 다 발을 붙였어요. 크리스트교 있지 않느냐? 아니에요. 크리스트교는 우리나라만 특수한 경우, 우리나라는 일부 미국과의 관계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된 거고, 다 중국이나 일본에는 굉장히 비율이 적어요. 먹혀 들어가질 않습니다, 사실. 빠미르곤에서 넘어만 가면은 인도에서부터 구라파까지 아니면은 미국까지 먹혀 들어올 수가 없는 그런 사유 구조의 차이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것은, 이를테면 불교 같은 것도, 불교 같은 거는 이제 잘 들어왔는데, 그때 선이라고 하는 걸 쓴단 말이에요. 근데 선이라고 하는 말이, 이를테면은 선불교 6조 해능 시기에 선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처음 쓰였느냐가 아니고 그 이전부터 쓰였죠. 여러분, 진시황이 딱 그거 한 다음에 한편으로는 뭐 우리나라 쪽으로도 보냈다는 설이 있고, 이 불로초 이렇게 찾고, 또 한편으로는 뭐랬죠? 또 한편으로는 드디어 봉선제라고 하는 걸 합니다. 봉선제가 뭔지는 그거 아시죠? 이렇게 제사 지내는 거잖아요. 내가 이제 하늘하고 직접 이제 천자니까 하늘하고 직접 이렇게 좀 저기를 한다. 근데 이제 그때 선자가 놀랍게도 그 선불교 6조 해능의 선불교의 그 달마대사부터 해서의 그 선불교의 그 선이랑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오는 과정에서 선이라고 하는 게 응차 플러스 그리고 어떤 의미까지 고려해서 이제 그걸로 그 옛날 고대에 막 뭐 삼경 이런 데 나왔던 그런 어휘들을 조합해서 선불교라고 하는 걸 만든 거예요. 그 선불교라고 하는 이름을 만든 거예요. 근데 선불교, 봉선제, 그리고 선양할 때도 그 선자를 쓰죠. 거기에서 다른 거는 의미가 없고요. 이거 하나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쪽에 상형, 지사, 형성, 이런 그 원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 형성 하면은 요 시자는 의미고, 나머지 단자는 어차피 선이라고 하는 나중에 그 음을 따온 거예요, 거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선에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요거 보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주역 거의 초반에 얘기할 때 이거를 했던 분들은 하늘을 보고 강물을 보고 무들이, 그리고 심지어는 요 사계층, 사마천 같은 사계층 역시도 보던 사람이다. 이걸 하던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봉선제에서 제사에 쓰였던 그게 다 제사 그런 거죠. 요 시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의미가 고대에서부터 이게 쫙 해서 변화되고 다른 의미로 좀 가 더 강해지고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것도 이제 진짜 보는 거랑 관련해서 조금 더 메타적인 의미까지 더 들어가요. 뭐냐면은 선 하면은 이제 불교가 들어오고 이제 선이라고 하는 의미가 쓰인 이유 중에 하나는, 선불교가 뭐죠? 그냥 이먹고 하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집중해서 이먹고 하나만 보면은 이먹고는 연기 12연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삼천대 천세사 세계 유기와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처음에 번역이 될 때 세 차례 번역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현학자들이 이제 그걸 한 거예요. 현학자라고 하는 것은 왕필 선생, 조조 막 이렇게 삼국지 왕필 선생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도가의 굉장히 철학적인 이 형이상학의 정초를 놓은 그분들이 그나마 불교에 가장 근접할 수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유가 쪽은 그러한 형이상학이 아직까지는
부족한 상태였고, 고작 해야 그 맹자 선생님이나 순자 선생님이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은 그게 굉장히 형이상학적이고, 그리고 그 인도의 뭐 그거보다 훨씬 전에 나왔던 그런 논리들, 그런 논리학은 제자백과에 일부 있었지만은, 공손용이라든지 이런 그 명가 뭐 이런 게 있었지만은 그게 이제 주류가 되지 못하죠. 그래서 그때 갭이 굉장히 있어요. 이 한자 문명권과 그 인도 문명권 사이에 그쪽 방면으로는 갭이 있어요. 다른 쪽으로는 또 한자 문명권이 굉장히 우수한 면이 있고 막 다 그렇지만은, 근데 현학에서는 그거를 처음 번역을 한 거예요. 번역을.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뭔가 부족하다고 느껴서 쿠마라지바 선생이 두 번째 번역을 한 거예요. 두 번째 번역을. 그리고 그 번역이 굉장히 좋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삼장법사가 손오공 저팔계 사우정을 데리고 그 고생을 해서 번역을 한 거예요. 그 우리가 그 접하는 불경 중에서 쿠마라지바 선생이 많지만은 삼장법사의 그 계통도 이제 그게 더 나은 것도 이제 그걸 우리가 주로 접하는 것도 있긴 해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삼장법사가 들어옴으로 해서 한자 문명권에 다 장안으로 모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유식불교를 공부해서 들어오셨거든요. 그래서 유식불교가 일체유심조 뭐 그런 거 있죠? 이게 쫙 퍼지는 거야.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또 천재소년 해능이 나타나 버리는 거죠. 그래서 육조 해능이 나타나면서 젠, 선, 요게 나오는데, 제가 오늘도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뭐냐면은 이런 배경들 속에 야 이게 왜 이렇게 흘러갔을까? 사실 흘러갈 수 있는 뭐 단서가 있었기 때문이지. 뭐냐, 제가 선으로부터 시작을 했죠. 선에서 실제 뜻이 있는 건 이거예요. 제가 이렇게 딱 정자로 써야 되는데 막 이렇게 흘려 쓰고 막 해가지고 좀 헷갈릴 수도 있겠네. 근데 그거를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노트나 메모를 할 때 조금이라도 빨리 쓰기 위해서 막 이렇게 쓰던 그 버릇이 있어가지고 그게 뭐 초서나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전 초서 같은 거 쓸 줄 모릅니다. 그거는 엄청난 학식이 있는 분들이나 이제 쓸 수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이 시라고 하는 것을 보면 뭘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은, 처음에 번역할 때 도가 계열에서, 그때 이미 도가에서는 형이상학의 정초로 놓은 것이, 도의 정초로 놓은 것이 무였어요. 무. 그래서 무로 번역을 한단 말이에요. 수냐를 무로 번역을 해요. 수냐를. 근데 그거를 이제 그 이후에 그게 이제 고역이고 구역 신역이 되면서 드디어 공으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수냐를. 수냐는 그냥 영입니다. 영. 인도말에서 실제로 수학에서 그 영이 수냐예요. 수냐. 근데 이제 공으로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영은 뭡니까? 아니면 공입니까? 아니면 엠프튼이 있습니까? 아니면 오픈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잠재성입니까? 다 어떤 포인트들을 잡고 있는데 공통되는 게 하나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이제 이어가는 겁니다. 뭐냐면은 도가에서의 무도 진행되는 과정에서 도가의 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기 이론론적으로 기의 잠재태 그리고 드러남, 이것들을 함축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무라고 하는 개념 안에 여러
페이즈들의 가능성, 오행의 가능성이죠. 음양의 가능성, 오행의 가능성, 이런 것들이 이 기화, 기변하면서 일어나는 그 과정에 가장 베이스가 되는 것은 일단은 정적인 상태, 이 무가 동적인 상태를 바로 이제 그 구현할 수 있는 그 잠재태로 본 거예요. 무로.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근데 무 하면은 이제 또 이제 도가에서 현학을 뭐 깊이 한 분들은 이제 그거란 걸 알지만은 무는 없을 무인데 그렇잖아요, 한자가. 그러니까는 이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막 이제 엄청 불교의 논리라든지 이런 게 너무나 근사했어. 그때 당시에 그 한자 문명권에 야, 이런 게 다 있네. 이거가 마치 이 도가에서 이 도를 얻는 과정이랑 되게 굉장히 겹치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했던 건데, 이거를 그 다음에는 조금 더 그 느낌, 무라고 하는 그게 주는 어떤 느낌에 갇히지 않기 위해서 공으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공. 근데 이제 또 공으로 번역을 하니까는 이제 공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모든 건 다 뭐를 지금 의미하려고 하는 거죠? 연기를 의미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연기. 고정된 실체는 없다라고 하는 그 말을 무라고도 표현하고 공이라고도 표현을 하는 거예요. 고정된 실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고정된 실체가. 고정된 원자적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한 건데, 그 뒤에는 공으로 번역하고, 외국에서도 이제 공을 엠프티니스라고 번역하는데, 그 엠프티니스가 또 이제 거기에 또 이제 말에 이제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을 보는 게 아니라 손가락을 보면서 야, 그러면은 텅 비어 있는 거네. 무섭네. 공 무섭네. 그 외국에 이제 그 불교에 관심 있는 분들이, 외국 분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점이 공을 무서워한대요, 그렇게. 근데 이제 공이 오픈리스로 바뀌고 혹은 꽉 차 있음으로 바뀌고, 공은 모든 가능성이 꽉 차 있는 거죠. 요 점 안에 지금 빅뱅 시기의 우주 배경 복사가 여기에도 있잖아요. 요 안에도. 그리고 지금 요 안에 뭐 SBS 맞나? 서울방송인가 SBS가? 그리고 뭐 요즘에 MBC가 바뀌었더라고. 옛날에는 뚱뚜둥 이건데 요즘에는 눈을 맞추고 슬라슬라 만나면 좋은 친구 이렇게 바뀌었어. 이런 전파가 요 안에 다 있어요. 이 공, 이 무, 이 잠재태, 이 겹쳐있는 것들 안에 다 있는데, 거기에서 뭔가 실현되기도 하고, 지금 여러분한테 실현되는 거는 지금 요 영상이 실현이 되고 있죠. 여러 가지 겹쳐있는 것 중에서. 근데 그렇게 해서 이 선이라고 하는 것도 가장 그때 당대로서는 잘 설명하기 위해서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깨달음을 얻은 분들, 많은 깨달음을 얻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하고 공부를 하고 한 건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실제로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어설프게 담거나 어설프게 봉합해서 이 불교가 이 장자의 사상으로 소화돼서 선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설프게는. 실제로 생각하는 바가 많이 겹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주객이 분리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기이론론적인 무와 선의 사상. 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는
그냥 보는 겁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겁니다. 다른 뭐 의미가 고대에 쓰였던 제사의 의미, 그리고 뭐 선양의 의미, 이런 의미로 쓴 게 아니라, 선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뭐 가만히 이렇게 보는 거 있죠. 윗바사나 사마띠 할 때 가만히 보는 것, 그것을 의미하고 싶어서 선을 쓴 거예요. 그 시자가 들어간 것. 그리고 이 본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화두를 하나 잡고 본다, 아니면은 이목고를 본다, 아니면 무자 화두를 본다, 이렇게 보는 것은 내가 나를 보는 거예요. 주체가 주체를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 의미가 뭐냐면은,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은, 주체가 객체를 보는 행위. 내가 지금 이 나무를 보고 나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뭐 이제 탐구할 수 있겠죠. 요 안에 있는 뭐 삼투압 현상에 대해서도 과학적으로 밝혀낼 수 있고, 그리고 뭐 얘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에 대해서도 알 수 있고, 나이테도 들여다보면 몇 살인지 알 수 있고, 그러나 이 가지고 있는 기변, 기화, 얘가 분명히 조금 있으면 엄청나게 이파리를 피울 거거든. 근데 이런 본질에 이렇게 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것을 실험 객체, 피실험자, subject로 생각하고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포함된 재물, 장자로 치면 이제 도가에서의 재물, 본질적으로 같은, 그리고 불가로 치면은 연기를 보는 거죠. 불가에서 계속 선을 하는 것, 장자에서 계속 심재를 하는 것, 좌망을 하는 것, 간화를 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주객이 나누기 이전의 주객 이분법이 없는, 분열증이 없는 그 인식론, 메타 인식론, 실험에서 검증하는 그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왜 이심전심, 이심전심 999 회원 말고요. 왜 이제 불가에서 이심전심을 얘기를 하고 염화미소를 하고 그냥 웃는 걸로 전하잖아요. 미소를 짓는 걸로. 마하가섭한테 붓다 선생님이 전하는 방식, 그리고 육조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조사들이 전하는 방식, 우리나라에서도 갑자기 뭐 하나 화두를 뚫고 나니까는 선생님이 막 춤을 추고 막 울고 막 그렇게 하는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고봉선사가 이제 막 그랬다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핵심은 이 선에서의 본다라고 하는 것, 무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공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고, 공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비어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실체로서 개별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연기, 그리고 재물로서만 그 비어있는 상태로 일부로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 관점을 이미 가지고 있었던 거죠. 한자문명권에서. 그 관점이 불가에서 보는, 불성을 바라보는 관점하고 통했기 때문에 이게 전해질 수 있었고, 연기와 재물이
너무나 그 깊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큰 차이가 있었으면은 불교는 절대 한자문명권으로 넘어올 수가 없습니다. 많이 가봐야 서구 쪽으로 조금 가다가 말았을 거예요. 이미 페르시아 쪽이나 이쪽만 해도 문화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오랜 문화고, 인도보다 뭐 더 길가메시 나이 많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자 하나만 봐도 인식론의 분열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객의 분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선이라고 하는 건 동양 개념이고, 한자 문명권의 개념이고, 그 개념을 불교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무로도 했다가 공으로도 했다가 선까지 간 거예요. 특히 도가 계열에서 쫙 이루어진 겁니다. 선으로 간 거는 장자 쪽 재물론, 그리고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라일체, 그리고 연기라고 하는 것도 삼천대천 세상의 인드라망을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핵심을 잃지 않고 넘어올 수가 있었던 것이고, 한자 문명권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 유식을 그렇게 우리나라 일본 막 다 유학 와가지고 다 그걸 배우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원효대사, 의상대사 다 그거 배우려고 막 했던 분들이에요. 실제로는 안 넘어가시거나 아니면 다른 걸 배워보시거나 했지만 그렇습니다.